네, 세계 경제를 한눈에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이 한 여성이 차에서 내리다 넘어진 것 같죠.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소지품들이 널려 있는데 마치 얼핏 보면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연출된 상황입니다. 네. 최근 중국 소셜 미디어 상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인증샷입니다. 뭐 주변에 명품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사진, 왜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걸까요? 네, 일종의 이제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고가의 소지품만큼 돈이 많다는 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간단한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가방, 시계, 화장품 등 비싼 물건을 일부러 바닥에 쏟아둔 채 엎드려 있기만 하면 됩니다. Falling Star Challenge, 중국말로는 슈안푸 티아오짠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2주 동안 중국 SNS 웨이보에 달린 관련 해시태그만 23억 건에 달합니다. 글쎄요, 돈자랑은 사실 빈축을 살 만한 일인데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재력과 이제 소비력을 뽐내고 싶어하는 중국의 이제 젊은 부자들의 욕구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런데 대륙의 돈자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최고 금수저로 불리는 왕스총이 대표적인데요. 이 왕스총은 자산 규모가 37조 원이 넘는 중국 완다그룹의 회장 왕쟁린의 외아들입니다. 섬을 통째로 빌려서 초호화 생일 파티를 열기도 하고요. 자신의 반려견에게 신형 스마트폰 8대를 선물하는 모습 등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这又不是说相声和小品，感觉不搞笑，就是博人眼球的多一点。大部分都是美女啊、豪车之类的，还是就博人眼球的。 저도 그래요. 유쾌하지 않고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인터뷰를 봐도 이런 부자 인증놀이에 대해서 여론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사는 이제 타인을 보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지만 또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SNS에는 이들의 돈 자랑을 비꼬는 듯한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직업과 관련된 물건들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서류 더미에 파묻힌 직장인, 그리고 네. 소방 장비를 쏟은 소방관, 전공 서적에 둘러싸인 대학생들까지 다양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사실. 돈은 없고 할 네. 일만 산더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제 홍콩 매체들은 이를 두고 중국 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 내 빈부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세계 부보고서 2018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위 1%의 인구가 한국의 전체 부의 한 26%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하위 25%가 이 1% 미만을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부자가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산이 최소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6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만 160만 명인데요. 이들이 가진 자산을 모두 합하면 1,280조 원이 넘습니다. 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에 빈부격차가 얼마나 더 벌어졌을까요? 이 소득의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건데 중국은 2000년 이후에 이제 꾸준히 위험 수준이 0.4를 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0.3 기준인데요.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GDP를 비교한 결과 이 상하이와 베이징은 우리 돈 6천만 원 정도인 반면에 네. 최하위인 간수성은 9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대 이제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죠. 그렇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초에 신년사에서 농촌의 빈곤 탈출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격차 해소로 절대 빈곤 인구수는 줄어들곤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이 오히려 금수저 또 흑수저 같은 이제 계급을 더 견고하게 나누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70도 경사의 산비탈에 층층이 이어진 집들이 눈에 띄는데요. 명나라 때부터 있었던 주거 양식인 동굴집입니다. 네. 워낙 오래된 탓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요. 최근 당국이 도시 아파트로 이주를 권했지만 주민들은 고향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制造国有啊，像我们的最后力量少不了嘛，有表出那
上不到干活出去还是个没有生活费嘛。 마을 주민들은 정부가 일자리 제공 등 후속 대책 마련도 없이 이주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실제 농촌에서 도시로 이 삶의 터전을 옮긴 이주민들의 삶은 어떤가요? 생활 환경은 나아졌지만 역시 일자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베이징에 사는 이 여성은 아픈 남편 그리고 10살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고물을 주워다 파는데 한 달 수입은 1,500위안, 우리 돈으로 24만 원 남짓입니다. 我也真的租，那原来一开始租的房子才300块钱一个月，真的租房子700、800块钱一个月，我都花不了那些钱了。一个月还要生活，还要孩子，还要数学费，每天还得吃还得喝，你知道我都过不了，我身上疼都能挣不了那些钱了，可知道。 중국의 빈부격차를 문제 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처럼 월 소득 40만 원이 안 되는 절대 빈곤층이 3천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房子反贫任务呢，应该是比较繁重的，宏观政策，个体层面，这个产业发展，可持续的产业发展，这些都是很重要的。对贫困户的社会保障要跟上，教育啊、医疗啊、工伤啊、失业保险啊，这些要跟上。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를 뜻하는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